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자료형 중에서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기마다 각자 쓰임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자료형을 정수형, 실수형, 그리고 또 하나 문자열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어떤 거냐면 이런 아이템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은 것 중에서 우리는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리스트는 대괄호를 사용을 해요. 대괄호를 사용하고 그 안에 각 항목들을 이렇게 배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리스트는 특징이 그 안에 들어있는 이런 아이템들을 우리가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어떤 값들을 한번 저장해 놓은 값을 변하지 않게 고정시켜 놓는 게 또 하나 유리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쓸모가 있을 때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여기 파이썬에서는 튜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튜플이라고 하는 자료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튜플이라고 하는 자료형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값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값을 수정할 수가 없어요. 단지 읽을 수만 있는 거예요. 이런 자료형을 우리가 튜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튜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소괄호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딕셔너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딕셔너리라고 하는 걸 배울 텐데, 딕셔너리는 키와 값으로 돼 있어요. 키와 밸류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냐면 키를 제시를 하면은 값이라고 하는 밸류를 반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의 쓰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 중에서 먼저 우리는 리스트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은 먼저 자원과 같이 이렇게 개념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리스트를 생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대괄호에서 리스트를 한번 생성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똑같이 인덱싱과 우리가 슬라이싱이 가능해요. 자료를 추출해내려면. 그래서 인덱싱과 슬라이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안에 들어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추가, 변경, 삭제를 해야 돼요. 바로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우리가 메서드 함수가 있어요. 뭐 익스펜드라든가 인서트라든가, 또는 지울 때 대리라든가 리무브라든가, 바로 이런 값들이 있어요. 이런 함수를 우리가 메소드 함수라고 해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알아보고, 그리고 또 하나 리스트,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또 하나 리스트는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항목들을 우리가 소트를 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메리터슨 또는 높은 사순으로 이렇게 우리가 값을 소팅을 시키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나갈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도대체 출력값이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걸 예상을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꼭 아무리 간단하고 쉽더라도 꼭 한번 코딩들을 직접 한번 해보길 바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설명해야 될 거는 리스트에서 개념인 건데, 리스트 개념이라고 하는 자체는 아까도 말했지만 자료 구조의 하나예요. 자료 구조의 하나로서 자료형인 거예요. 자료 구조의 하나로서 이것들은 항목들을 이렇게 모아둔 거예요. 근데 이 항목이라고 하는 자체는 정수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고 문자열일 수도 있어요. 또는 숫자와 문자열이 이렇게 합쳐져서 혼용으로 되어 있어도 돼요.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든지 여기에 리스트라고 하는 이 항목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리스트를 어떻게 생성을 할 거냐면은 바로 다음과 같아요. 어떻게 생성을 하냐면 리스트 변수처럼 먼저 여기에 있는 할당 명산자, 여기 대입 할당 명산자죠. 대입 할당 명산자 앞에다가 이렇게 리스트명을 써주고, 이건 이름이에요. 이름. 리스트명을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여기에 특징에 이렇게 대괄호를 써줘야 돼요. 대괄호를 써주고 각 항목을 이렇게 나열을 할 건데, 각 항목을 나열할 때 콤마를 써 이렇게 끊어줘야 돼요. 그리고 항목 중에서 숫자는 그냥 1, 2, 3, 4를 쓰면 돼요. 1, 2, 3 물론 다 콤마로 끊어져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대신 숫자가 아니고 여기가 문자열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똑같이 따옴표,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로 여기를 이렇게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똑같이 구분은 이것처럼 이렇게 콤마를 해주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리스트 생성까지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그 말을 여기다 이렇게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잠깐 한번 이렇게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읽어봤어요. 자, 그러면 특징이 그거죠. 대괄호를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콤마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이템이라고 하는 항목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하면 돼요. 근데 이 항목들은 숫자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고, 또 하나 이 숫자와 문자가 같이 들어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해갔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개념을 이해를 했고, 이제 여러분들과 리스트를 직접 한번 생성들을 지금부터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리스트 생성 쪽으로 이렇게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크게 4가지 형태로 이렇게 생성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는 무지개 빨주노트 파란봉 있잖아요. 무지개라고 하는 이 색깔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한번 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무지개 색깔
레드, 오렌지, 옐로우, 그린, 블루, 인디고 그리고 바이올렛 해가지고 여기에 빨주노초, 파란브라고 하는 리스트를 한번 이렇게 문자열 리스트를 한번 생성들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래쪽은 뭐냐면 드디어 여기가 숫자 리스트예요.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문자열일 때는 반드시 이렇게 따옴표를 이렇게 구별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각 아이템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콜론을 써서 나눠줘야 돼요. 콤마를 써서 나눠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고, 자, 그리고 이제 숫자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가 1, 2, 3, 4, 5, 6 이것처럼 이렇게 숫자를 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콤마를 써서 이렇게 구별을 해줘야 돼요. 콤마를 써서. 자, 그리고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여기 리스트는 뭐냐면 문자와 숫자가 혼용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는 숫자 거고 그리고 콤마로 구별을 하고 여기는 뭐예요? 문자 거죠. 숫자 문자 숫자 문자 또는 이게 뭐 랜덤하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도 우리가 리스트라고 하는 자료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공백 리스트도 가능해요. 공백 리스트도 여기 대입 할당명선자를 중심으로 이쪽에다는 리스트명이에요. 그냥 리스트명을 블랭크라고 쓴 것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아무것도 이 리스트 안에 안 들어있죠. 이것처럼 이렇게 공백 리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공백 리스트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항목들을 이렇게 갖다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리스트에다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이따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한번 알아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기 레인보우 컬러라고 써있는 무지개 색깔이기 때문에 이 변수명을 낙타체로 써서 이걸 낙타체라고 하는 거잖아요. 카멜체 그렇잖아요. 낙타체로 이렇게 써서 여기를 레인보우 컬러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름 자체를 그러니까 리스트명을.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를 배울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은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이 리스트를 하나를 이렇게 가져다가 여러분들은 파이썬에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여기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스크립트 모드죠. 스크립트 모드에서 여기다가 하나를 이렇게 복사들을 하나를 해놔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이걸 활용을 할 거예요. 이디부터 이렇게 할 거니까 먼저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하고 어떤 설명을 할 거냐면은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인덱싱과 슬라이싱 쪽으로 넘어가요. 자, 그래서 어떤 걸 이용을 할 거냐면 좀 전에 여러분들이 리스트로 만들었던 여기 레인보우 컬러라고 하는 무지개 색깔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인덱싱을 먼저 해볼 거예요. 인덱싱을 먼저 할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를 추측을 해봐요. 어떤 거냐면 지금 이것도 이렇게 앞에 인덱스 번호가 이렇게 붙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문자열이나 숫자열에서 인덱싱했던 방법하고 똑같아요. 방법은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면 제일 앞에 여기가 0으로 시작을 해요. 0, 1, 2, 3, 4, 5, 6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아래쪽으로 마이너스가 붙어있을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1로 끝나게 돼 있어요. 이해갔죠? 마이너스 1로 끝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조건 내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세 가지 프린트가 있어요. 처음에는 여기 무지개 색깔을 레인보우 컬러라고 하는 거를 여기를 직접 프린트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인덱싱이에요. 쉽게 말해서 세 번째 단계에 있는 쪽을 이렇게 호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는 데를 호출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값이 나오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한번 해봐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 됐는지 여기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좀 아까 여기에다가 여기에 스크립트 모드에다가 우리가 이쪽 값을 이렇게 갖다 놨으니까 여기다 저는 갖다 여기를 붙일게요. 이렇게 붙여놓고 나서 여기를 지금 런을 해서 여기를 돌리게 되면은 어떤 값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예상대로 나왔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처음에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어떻게 조심할 게 있냐면 첫 번째 프린트에서 먼저 값들부터 먼저 봐요. 값들부터 여러분들 예상대로 나왔어요. 여기가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처음에 여기 보면은 프린트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리스트 명이에요. 레인보우 컬러에 들어있는 리스트를 다 출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출력값 자체가 여기 레드, 오렌지, 옐로우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리스트라고 하는 대괄호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전체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는 레인보우 컬러에서 3을 3호실에 있는 쪽을 출력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0, 1, 2, 3이니까 여러분들은 여기가 그린이 출력된다는 걸 알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은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숫자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여기는 블루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전에 해봤지만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렇게 한번 보고 지금 여기를 한번 봐요.
여기 인덱스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붙어요. 자, 이렇게 붙고 여기 출력값이라고 하는 자체도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봐요.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대로 나왔어요. 좀 아까 코딩했던 거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예상했던 대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한번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먼저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봐요. 값이 어떻게 나오겠다라는 걸 먼저 예측을 해보고, 그리고 꼭 하나 점처럼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직접 코딩을 통해서 값 자체가 정말로 이렇게 출력이 되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꼭 확인들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해갔죠? 꼭 한번 확인들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슬라이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슬라이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이 레인보우 컬러라고 하는 리스트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여기를 이렇게 프린트를 써서 출력을 하라고 했어요. 자, 어떤 값이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예상들을 해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예상들 해봐요. 어떤 값이 나올까요? 첫 번째 뭐가 나올까요? 첫 번째는 여기가 2부터 콜론이 있고 5까지예요. 그리고 여기 묶어줄 때 꼭 여기를 대괄호로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2부터 5까지예요.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0, 1, 2니까 옐로우, 그린, 그리고 5까지인데 블루까지 나와요. 여기 숫자는 0, 1, 2, 3, 4, 5가 인디고까지죠. 인디고까지인데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을 얘기할 때 설명했지만 뒤쪽에 있는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n-1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5니까 4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옐로우, 그린, 블루가 나와요. 반대로 썼을 때는 어떻게 나올까요? 반대로. 여기도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쪽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컴퓨터는 -5부터 반대로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옐로우, 그린, 블루가 나와요.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콜론이 붙어 있죠? 그리고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바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앞에부터 시작을 해서 2까지 읽으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5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읽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는 뭘까요? 이거는 그대로 복사라는 뜻이에요. 전체를 복사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다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인덱싱 번호를 다시 한 번만 이렇게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지금 값들을 한번 제가 했듯이 여러분들이 한번 예측들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정도면 여기 틀림없이 금방 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측들 해봤어요? 예측들 해보고 자, 지금부터 이거를 코드로 직접 한번 코딩을 해서 돌려보세요. 돌려봐요. 꼭 한번 돌려봐요. 돌려봤어요? 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측했던 거하고 여러분들이 코딩해서 직접 한번 돌려봤던 거하고 지금 한번 비교들을 한번 해보세요. 비교들 해보세요. 했어요? 자, 그럼 똑같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잘 이렇게 예측을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항목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아이템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항목에 접근을 해서 우리는 추가하고 변경하고 삭제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또는 이거를 우리가 정렬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래서 처음으로 어떤 것부터 다룰 거냐면 이 항목들에 접근을 해서 우리가 값들을 추가하는 방법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항목 접근하고 추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펜드라고 하는 여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걸 메서드인데 이거를 메서드 함수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저 어펜드라고 하는 메서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항목에다가 한번 추가를 해볼 거예요. 그 형식 자체는 다음과 같이 돼요. 먼저 이렇게 리스트 명을 쓰고 그리고 여기에 점을 찍어요. 점을 이렇게 찍고 실제 이 점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겠지만 더 많이 개념을 알게 되면은 또 하나 배워서 당연히 알게 되겠지만 객체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다 점을 이렇게 찍고 그리고 여기가 보면은 어펜드라고 하는 거예요. 어펜드라고 하는 이렇게 메소드를 써주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추가할 항목을 이렇게 써주면 돼요. 바로 이런 형태를 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과 같이 봐요. 여기에서 어떻게 먼저 할 거냐면 공백 리스트에 항목을 이렇게 추가를 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먼저 공백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공백 리스트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여기 형식대로 리스트명을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점을 찍고 어펜드라고 하는 이렇게 메소드 함수를 썼어요. 그리고 이 공백 리스트에다가 지금 무슨 뜻이냐면 레드를 여기다 이렇게 넣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에 레드가 들어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면 또 하나 오렌지라고 하는 거를 그 뒤를 이어서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레드하고 오렌지가 다 들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결과 값자체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기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예상했듯이 레드 그리고 또 하나 레드 오렌지라고 하는 게 이렇게 리스트로 이렇게 묶여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나오는지를 꼭 확인들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꼭 이거를 직접 타이핑을 쳐서 여러분들은 꼭 한번 직접 한번 해봐야 돼요. 저는 일단 여기를 이렇게 붙여다가 넣을게요. 자, 그러면 이쪽을 이렇게 끊어놓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고, 그리고 저는 지금 방금 했던 거를 이 앞에다 붙여놓을게요. 자,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나오는지 볼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런에 가서 또는 F5 키를 눌러요. 이렇게 누르고 나면은 첫 번째 어떻게 나왔어요? 맞아요. 첫 번째 레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렌지를 추가했기 때문에 오렌지를 넣어서 이렇게 리스트로 묶어서 이렇게 리스트라고 하는 걸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꼭들 확인들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알아봤고, 그죠? 여러분들 그거 꼭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쓰는 형식에 대해서 꼭 주의를 하고 가급적이면 기억들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여기는 지금 공백 리스트를 이용해서 한 거예요. 이쪽이 지금 공백 리스트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공백 리스트를 했고, 또 하나는 이것처럼 이렇게 기존의 리스트에다가 값자체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차이점은 그거예요. 이쪽은 공백 리스트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우리가 레드하고 오렌지를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쪽은 기존의 리스트가 여기에 넘버스라고 하는 게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 기존의 리스트에 1부터 7까지 이렇게 항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여기에다 100을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도 똑같은 방법을 이용을 하면 돼요. 우리는 콤마를 쓰고, 리스트 명이 있고 콤마를 쓰고 나머지 값들을 어펜드 하고 나서 나머지 값 여기다 100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 특징이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봐서 알겠지만 이 오렌지는 레드의 뒤쪽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어펜드라고 하는 여기 메소드를 사용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기존에 있는 값의 제일 끝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넘버스를 이렇게 출력하게 되면은 이 100은 7 다음으로 들어가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나오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출력들을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우리 어펜드 말고 또 하나 익스펜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는 인서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다음 주제로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먼저 나온 게 인서트인데 이거는 어떤 거를 해볼 거냐면 다음과 같은 거예요. 메소드 함수 인서트를 이용하여 리스트 항목에 추가를 해볼 거예요. 똑같이 추가죠.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여기에서는 인서트는 삽입이기 때문에 원사에 껴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코드를 쓰면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 리스트명을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반드시 콤마를 써줘야 돼요.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객체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콤마를 써주고, 그리고 인서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고 여기에 인덱스를 쓰는 거예요. 인덱스라고 해서 방 번호를 붙여주면은 그 방에 여기에 있는 변경할 값 자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보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좀 전에 여기 레인보우라고 하는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호실에다가 블랙을 삽입하고 싶대요. 거기다 껴넣고 싶대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위치가 여기가 0, 1, 2가 요 사이니까 오렌지와 옐로우 사이에 블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보면은 요 사이에 블랙이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한번 해봐요. 무조건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코딩을 직접 타이핑하면서 해봐요. 처음에 연습할 때는.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형식에 대해서 꼭 한번 기억들을 해줘야 돼요. 주의 있게 봐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좀 전에 설명했듯이 지금 여기에는 여기 방을 지정을 해줬어요. 너 2호실로 들어가라. 하지만 컴퓨터에서는 첫 번째 방이 0호실부터 시작을 해요. 0, 1이니까 2는 요 사이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렌지와 옐로우 사이에 블랙이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 이번에는 그 추가 확장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익스텐드라고 해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알아볼게요. 익스텐드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도 주제가 그거예요. 우리는 익스텐드라고 하는 이 메소드 함수를 이용해서 리스트의 항목을 이렇게 추가 확장을 해볼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여기는 형식 자체가 리스트 명에다가 콤마를 쓰고 여기에 익스텐드를 쓰고, 그리고 여기에 가로한 다음에 대괄호를 써줘야 돼요. 여기 대괄호, 여기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대괄호를 이렇게 써주고 그 안에다가
추가 확장할 값을 이렇게 써줘요. 그리고 나서 콤마로 구별을 해서 이렇게 나열하면 돼요. 그리고 끝에도 이렇게 대괄호를 써주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것처럼 이렇게 소괄호를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이것처럼 블랙하고 블랙1, 블랙2라고 하는 값을 여기 색깔을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여기 원래 만들었던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해서 확장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거죠? 바로 그 뜻인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원래 가지고 있던 레인보우 컬러라고 하는 리스트 명을 써주고 콤마 쓰고, 여기 익스텐드라고 하는 여기에 메소드를 써주고, 가로를 쓰고 대괄호를 쓰고, 괄호 다음에 대괄호예요. 그리고 나서 블랙 1 그리고 콤마를 끊고, 여기도 블랙 2 그리고 콤마를, 이쪽은 더 이상 뭐 3, 4가 계속 있다라면 콤마를 끊으면 돼요. 또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색깔을 쭉 쓰고 싶으면 쓴 만큼 이렇게 쓴 다음에 콤마를 끊고 대괄호를 묶고 그 뒤에 소괄호를 이렇게 닫아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 값 자체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여기는 이 값은 제일 끝에 들어가서 이 리스트를 원래 만들었던 리스트에 들어있는 아이템들을 더 이렇게 확장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꼭 한번 지금 한번 코딩들을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원래 있던 리스트에 이것처럼 이렇게 리스트가 더 추가되면서 확장이 된 거예요. 그쵸?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리스트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번에는 리스트 값을 우리가 변경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추가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값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인덱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거예요. 리스트 항목을 변경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형식을 따르면 되는 거냐면, 리스트명을 쓰고 여기 대괄호예요. 대괄호를 이렇게 쓰고 변경한 항목의 리스트에 인덱스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2번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방을 지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입 할당량 상자를 쓰고 그 다음에 변경할 값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 형식대로 지금 여기를 이렇게 쓴 거예요. 리스트명을 쓰고 여기 대괄호를 쓰고, 여기에 인덱스는 다 대괄호 안에 넣잖아요. 그래서 대괄호를 이렇게 쓰고 2번 방을 블랙으로 바꾸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0, 1, 2니까 바로 이게 파란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옐로우라고 하는 여기를 블랙으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레드, 오렌지, 블랙, 그린, 블루 이런 식으로 값이 배열이 되게 될 거예요. 이거죠? 바로 그런 식으로 할 때 우리가 저것처럼 인덱스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값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도 한번 코딩들을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한번 해봐요. 지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제가 이렇게 지우고 나서 값을 이렇게 코딩 값을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봤죠? 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우리가 요가 두 번째 방이 바로 여기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보면은 너라는 값, 변경할 값, 블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추가하는 거하고 아이템을 추가하는 거하고 그리고 또 하나 아이템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근데 때로는 아이템을 만들어놓은 아이템에서 어떤 값을 삭제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기에서는 네 가지 메소드 함수를 사용해서 할 거예요. 첫 번째는 remove, 그리고 del, 그리고 pop라고 해서 pop, 그리고 또 하나 cleaner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remove와 del이에요. 그래서 이 형식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아요. 리스트명을 쓰고 그리고 점을 찍고 여기에 remove를 쓴 다음에 삭제할 항목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여기 원래 만들어놨던 무지개 색깔 중에서 옐로우 너 없어져라 이 뜻이에요. 지우겠다 그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우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프린트를 해보면은 저 옐로우가 지워졌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직접 한번 해봐요. 그래서 출력 결과를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옐로우가 없어졌죠? 없어진 값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때 쓰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remove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여기 del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del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덱스를 가지고 삭제를 하는 거예요. 인덱스를 가지고. 그래서 형식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del을 이렇게 써요. 그리고 나서 리스트명을 써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우려고 하는 인덱스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음과 같은 경우에 0, 1, 2, 3이니까 그린이 지워지겠죠. 그렇죠? 여기는 그린이 지워진 값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인덱스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원래 여기 보면은 옐로우 그대로 있고 오렌지 그대로 있고 레드 그대로 있고 오렌지 그대로 있고 옐로우 그대로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그린이 세 번째 방이 그린이었죠. 그린이 없어졌죠. 없어지고 나머지 값들이 이렇게 출력된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한번 따라서들 한번 해보세요. 꼭 한번 직접 해봐야 돼요. 따라서들 지금 한번 직접들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두 가지가 더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전체를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똑같이 삭제하는 방법 중에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팝이라고 하는 POP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있는 것처럼 마지막 항목을 삭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처럼 클리어라고 하는 자체는 이거는 모든 항목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상을 했듯이 여기는 금방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에서는 마지막 항목을 삭제를 하는 거니까 여기 팝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는 바이올릿이라고 하는 여기 보라 색깔이 삭제가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출력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클리어를 하게 되면 뭐가 남을까요? 여기는 전체 항목이 다 지워지겠죠? 다 지워지고 바깥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리스트였다라고 하는 대괄호만 남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대괄호만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걸 배웠냐면 여러분들은 리스트에서 인덱싱하고 또 하나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항목 접근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항목을 추가하고 또는 추가 확장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변경하고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들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리스트는 또 하나 연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연산이 가능한데 플러스라고 하는 기호를 써서 리스트를 합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아스터리스크 곱하기라고 하는 걸 써서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 뒤에 우리는 이제 소팅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다음 주제로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더하기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합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는 것처럼 별표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할게요. 다음과 같이 여기에 넘버 1 그냥 n을 넘버라고 생각을 해요. 넘버 1 다 쓰면 길어서 그냥 이렇게 썼어요. 넘버 1에 1, 3, 5, 7, 9라고 하는 홀수가 들어있고 넘버 2에 2, 4, 6, 8, 10이라고 하는 짝수가 들어져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를 넘버 1 더하기 넘버 2를 이렇게 해서 여기를 리스트명이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프린트를 하면은 어떤 값이 출력이 될까요? 여러분들 예상해. 그리고 그 뒤에는 여기 보면은 n1에다가 곱하기 2를 했어요. 그럼 뭐가 출력될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거는 n1, n2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변수명이 아니라 리스트예요. 여러분들이 변수를 생각을 해서 여기 더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더했을 때 각자를 1 더하기 2에서 3 더하기 4에서 7, 5 더하기 6에서 11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를 곱하라고 해서 1에다가 2 곱해서 2, 3에다가 2 곱해서 6, 5에다가 2 곱해서 10, 7에다가 2 곱해서 14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는 왜 그러냐면 얘는 리스트예요. 리스트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더했을 때 여기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대괄호 안에 1, 4, 5, 7, 9가 먼저 나와요. 그 뒤에 연달아서 다음 리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2, 4, 6, 8, 10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값을 2배를 곱해주라는 그 뜻이 아니라 여기는 리스트를 1, 3, 5, 7, 9를 또 한 번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1, 3, 5, 7, 9 다음에 1, 3, 5, 7, 9가 리스트 안에 다시 반복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거를 여기를 다시 이렇게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과 같이 직접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잘못하면 헷갈려요. 저기가 대괄호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리스트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끊고 여기도 똑같은 다음표 3개로 끊고 자 여기를 돌려볼게요. 어떤 결과가 나오나 하는 거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결과가 나오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봐요. 그쵸? 여기가 바로 그런 식으로 나와요. 지금 보면은 1, 3, 5, 7, 9가 N1에 들어있던 리스트예요. 거기에 아이템들이에요. 그리고 2, 4, 6, 8, 10이라고 하는 자체는 N2에 들어있던 리스트 항목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2배를 해서 N1이 이만큼씩 2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기다 아스터리스크 하고 3을 썼으면 1, 3, 5, 7, 9, 2, 3, 5, 7, 9, 1, 3, 5, 7, 9가 나올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더한다는 뜻인 거예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좀 전에 출력했듯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어떤 게 나와 있냐면 또 하나 문자열도 더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쪽을 보고 여기를 한번 예측들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리스트 안에 이만큼 값이 나오고 다시 이 값이 쭉 나오겠죠? 바로 이거는 그걸 뜻해요. 그리고 다음번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값이 두 번 반복되겠죠? 바로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트 이름은 여기 그냥 컬러에서 C1, 컬러에서 C2 이렇게 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면은 옆에 걸 보고 여러분들이 예측을 했던 것처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보고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저걸 리스트 연산이라고 해요. 이렇게 리스트 연산도 알아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건 리스트를 정렬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트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이걸 내림차순 또는 올림차순으로 어떤 항목들을 정렬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헬스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을 때 이거를 내림차순 또는 올림차순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바로 그 방법을 대해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는 어떤 걸 이용을 하는 거냐면 하나는 소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리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내림차순 또는 올림차순으로 이렇게 항목들을, 아이템들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저는 어떤 값을 이용해서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더해봤던 이 값이에요. 더하게 되면은 여기는 1, 3, 5, 7, 9, 2, 4, 6, 8, 10이라고 하는 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배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내림차순으로 1, 2, 3, 4, 5, 6, 7, 8, 9, 10 또는 반대로 10, 9, 8, 7, 6, 5, 4, 3, 2, 1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트를 시킬 거예요.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번 PPT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정렬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한 모델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여기를 한번 이렇게 추적들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앞에 이만큼 부분은 어디에서 썼던 거예요? 방금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좀 더 편하게 동화할 수 있도록 해줄게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어떤 걸 알아야 되는 거냐면 우리는 정렬이라고 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메소드 형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메소드를 만들 거냐면 먼저 여기는 지금 보면은 변수라고 하는 걸 써줘야 되는데 지금 이 리스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리스트 명을 써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점을 이렇게 찍어요. 점을 써주고 나서 위에 소트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점 찍고 리버스라고 썼어요. 그리고 여기는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쓴 건데 소트 가로 열고 리버스 트루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메소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변수명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은 도대체 무엇을 하라고 하는 이렇게 명령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두면 쉬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이런 구조 내에서 이건 좀 전에 앞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거잖아요.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여기 있는 것처럼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프린트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을 때 도대체 어떤 값이 출력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으로 한번 예측들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여기 첫 번째 거는 방금 앞에서 해봤어요. 여기는 뭐가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방금 앞에서 한 대로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1, 3, 5, 7, 9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여기 리스트명 N1에다가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여기는 틀림없이 1, 3, 5, 7, 9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짝수로 2, 4, 6, 8, 10을 넣어서 여기를 N2라고 하는 리스트명에다가 리스트를 저장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는 2, 4, 6, 8, 10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출력을 하게 되면 1, 3, 5, 7, 9 그리고 이어서 2, 4, 6, 8, 10이 나올 거예요. 바로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왜냐면 제가 여기 있는 것처럼 메소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메소드라고 하는 성격 자체가 점을 중심으로 앞에는 이렇게 변수명이 있고 그리고 뒤에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이렇게 명령 함수가 있는 걸로 되기 때문에 여기를 n이라고 하는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여기는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n1이라고 하는 거 이만큼이겠죠? 거기에다가 n2라고 하는 리스트 이만큼을 더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법을 하나 써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는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지금 얘기를 잘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는 위에서만 똑같이 출력이 되겠죠? 1, 4, 5, 7, 9 그 다음에 2, 4, 6, 8, 10이 출력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이 n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n1이라고 하는 리스트, n2라고 하는 리스트를 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다음과 같이 그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n.sort라고 하는 여기에 메소드가 나왔어요. 저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sort라고 하는 게 정렬인 거니까 드디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1, 4, 5, 7, 9, 2, 4, 6, 8, 10이라고 하는 게 정렬이 될 거예요. 근데 어떤 방향으로 정렬이 되는 거냐면 올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값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여기 먼저 값을 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측한 거와 똑같이 나왔나 하는 거를 먼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들을 한번 먼저 해보세요. 예측한 것과 값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직접 돌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여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여기를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이쪽에서 스크립트 모드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를 런을 한번 해볼게요. 런을 이렇게 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걸로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아래쪽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답을 봤을지는 몰라도 꼭 한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코딩을 직접 해서 정말로 이렇게 나오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꼭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값들을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쪽 코드를 보고 다음과 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여기 코드는 여러분들이 좀 숙달이 되게 몇 번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오는 값 자체도 어떻게 나오나 하는 걸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메소드에 의해서 우리는 1부터 10까지 이렇게 올림 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로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다음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여기 보면은 항목 역순과 메인 차순으로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를 설명을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만큼까지는 앞에서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잘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N1, N2라고 하는 리스트를 서로 더해서 다시 N이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메소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N이라고 하는 리스트 다음에 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리버스라고 하는 여기에 행동을 지시하는 이렇게 함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역순이라는 뜻인 거죠. 리버스 여기니까. 그래서 여기는 틀림없이 역순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출력될까요? 여기는 틀림없이 여기에 나와 있는 아까 요값을 출력했을 때 이게 결과가 이거였었으니까 이거에 대한 역순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순서가 반대니까 14579가 나가는 게 아니라 18, 6, 4, 2, 9, 7, 5, 3, 2 여기에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상을 했을 때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냐면 좀 전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리타 순으로 정렬하라고 하는 문법이에요. 그럼 이때는 내리타 순으로 정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기는 말 그대로 10부터 1까지 내리타 순으로 정렬이 되겠죠? 바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일단 답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나오나 하는 거를 정말 코딩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에다 붙여다가 한번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는 똑같이 스크립트 모드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쪽을 이렇게 놓고, 자, 여기를 F5 키 또는 런을 해서 이렇게 값을 돌리게 되면은 코딩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됐을 때 어떻게 출력되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인식들을 해봐요.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만큼 메소드 부분에서는 조금 아까 예상을 했던 것처럼 여기는 우리가 1, 3, 5, 7, 9 그리고 2, 4, 6, 8, 10이라고 나갔던 이거에 역순이 나오는 거예요. 역으로 이렇게 배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 문법에 의하면 이만큼 메소드에 의해서는 말 그대로 내리타 순으로 쭉 배열이 된 거예요. 두 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력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코드일지 몰라도 여러분들 여기를 꼭 한번 익숙하게 이렇게 생각들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이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 메소드들에 대해서 친숙하게 자꾸 연습들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친숙해지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한번 직접 코딩을 하면서 연습들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값들도 먼저 한번 예측들을 해보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서는 튜플하고 딕셔너리를 설명을 하러 갈게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튜플하고 딕셔너리에서 만나죠. 자, 그러면 말씀들 들어주셔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했어요.